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 따라서 누가 월 1,000만 원 벌었대, 누가 얼마 모았대, 그거에 따라서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타인의 목표를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원동력을 잃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게 잘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지금 당장 찾아낼 수 있거든요. 왜 싫어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싫어하는 일을 명확히 하면 나만의 기준 혹은 척도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에는 내 직업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공부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대에 아파트 2채라는 결과물을 갖게 되었고요.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4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책 30권을 집약한 부자들의 서재의 저자 리치파카 강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 위드 Why라는 책을 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위 1% 성공한 사람과 기업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했는데요. 이 둘은 큰 차이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든 서클은 3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hy, How, What 이죠. 상위 1%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들은 이 골든서클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Why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나 뭐 할까? 다음엔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어딘가에 막히게 되더라고요. 무언가에 몰입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다가도 내가 근데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행동이 멈추게 되고 실행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상위 1%의 사람들은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진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생각 순서를 거꾸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자들의 서재를 집필하면서였는데요. Why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욕심에 무엇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베스트셀러를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쓰지? 하지만 정작 제 내면에는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 시넥이 말하는 이 이유는 단순히 왜 이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대의 명분을 말하는데요. 나를 위한 이기심의 Y가 아니라 타인 혹은 세상을 위한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다가 아차, 내가 이렇게 하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뜯어 고쳤습니다. 골든서클의 안쪽인 Y부터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내가 왜 쓰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겠다 라는 명확한 이유이자 대의 명분이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 써야겠다, 결국에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가 나오게 되었죠. 예전에 골든서클을 반대로 생각할 때는 책을 계속 미루고 그리고 진도도 잘 안 나갔었는데 이 Y가 명확해지자 2달 만에 원고 집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왜 이것을 하는지 대의 명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위드 Why는 목표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목적이 우선시 돼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100억을 벌어보겠다 혹은 10억을 모으겠다 아니면 월 1,000만 원을 벌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목표입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 따라서 누가 월 1,000만 원 벌었대, 누가 얼마 모았대, 그거에 따라서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타인의 목표를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원동력을 잃게 되죠. 그에 앞서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적은 어떠한 방향성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목표는 하나하나의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이 방향 없이 어떠한 지점을 찍는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생각하실 때에는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정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챕터를 마무리할 때 20개의 가치를 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가족, 건강, 성공, 도전, 변화, 윤리, 자유, 이러한 큰 덩어리들을 바로 가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목적은 평화, 헌신, 봉사 이런 쪽에 있는데 남들을 따라서 월 1,000만 원 벌어보겠다,
혹은 10억을 모아보겠다. 이런 돈에 관련된 거, 부에 관련된 거를 목표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나아가면서도 설레거나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지쳐서 그만두겠죠. 하지만 목적과 목표를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분들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하게 발휘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실 때 뭘 해야지? 이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건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게 잘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제가 전에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번역한 서승범 작가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번역하면서 느낀 최고의 인사이트 중 하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생각하라 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싫어하는 일을 명확히 하면 나만의 기준 혹은 척도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지금 당장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 종이를 하나 꺼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 둘, 셋, 10가지 혹은 100가지까지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싫어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를 추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생겼을 때에는 좋아하는 것을 바로 찾지 못했더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안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바로 찾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싫어하는 일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원싱인데요.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나 본인이 못나서 이런 이유들이 아니거든요. 성과를 못 내는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쳐낼 걸 쳐내고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걸 바로 원싱이라고 하는데요. 제 책에 담았던 한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우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 2시간 동안 독서와 부동산 공부를 했다. 점심시간에는 30분 동안 경제신문을 읽으며 주식 공부를 했다. 퇴근 후에는 월급 이외에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마음에 온라인 제품 판매 사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 자신의 성장 기록을 담기 위해 자기 전에는 SNS 콘텐츠도 올렸다. 굉장히 갓생이죠. 하지만 이 지현 씨는 아쉽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저는 똑똑한 편이 아니고 행동도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성과를 잘 내는 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원싱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에는 내 직업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공부에만 올인했습니다. 책도 부동산 책만 읽었고요. 강의,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도 부동산 관련된 것만 봤고 가는 커뮤니티, 모임도 부동산 관련된 곳에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대에 아파트 2채라는 결과물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은 저녁 후에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직업군인 생활만 했던 사람이 SNS 팔로워 1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원싱입니다. 부동산 공부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놨고요. 제가 하고 있는 SNS 콘텐츠 만들기 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현님과 저의 차이는 능력이 좋고 안 좋고 그리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러한 차이가 아니라 많은 것을 하는 것과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 하나에 집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4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이전에 말했던 내 목적, 가치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적이 정해지면 중간중간 깃발인 목표를 꽂아야 합니다. 5년 목표, 1년 목표, 그리고 이번 달 목표와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3단계는 바로 우선순위인데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을 아마 내가 알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선순위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 우선순위 때 중요한 건 나에게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플래너를 작성하는데요. 이 플래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고 그 옆에 자그마한
자그마하게 동그라미 숫자를 씁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처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자기 전에는 근데 그거 못했다, 내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내일은 그 내일에 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에 밀려서 내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 3단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 4단계는 생산성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의 한계, 그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2시간, 3시간씩 또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30분만 뭔가에 몰입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생산성의 한계였던 거죠. 그럴 때는 무리하게 억지로 그것에 집념하기보다는 일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30분,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잠깐의 환기하는 시간을 주셔서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이루고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해야 할 일,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가도 막상 게으름 때문에 내일 하자 혹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 게으름을 끊어내게 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가족들인데요. 내가 목표를 이루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잘 지켜줄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선택권과 자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목표를 이뤘을 때 여러분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 더 행복해지겠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게으름을 피우려다가도 안 되겠다, 지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매하게 쉬지 않기인데요. 저는 이 쉼도 자기 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쉬지 않고 달리게 되면 번아웃이 와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휴식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애매하게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일하면서는 놀 생각하고 놀면서는 일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전념해서 하고 나에게 미리 휴식 시간을 할당해 주거나 여행과 같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 놔서 쉴 때는 푹 쉬고 또 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그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준비하기인데요. 당근이 없고 채찍만 있다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단기 목표를 정할 때 항상 같이 정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보상입니다. 이걸 이루면 내가 뭘 해야지. 아, 그럼 어떤 보상을 주면 되는데요? 뭐 물건을 사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랑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번 달에 내가 이거 달성하면 2박 3일로 어딘가 여행을 다녀온다. 이런 보상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면서 채찍만 주지 마시고 이런 중간중간에 보상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나 그리기인데요.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만 그려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실행하고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어떤 삶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반대로 내가 계속 게으름만 피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최악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2가지의 미래가 굉장히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차 싶겠죠.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될 테니까 해야지, 지금 당장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계발 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 혹은 정말 진취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지인들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은 책에서 주는 여운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단박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5가지를 적용하시면 바로 행동하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10배의 법칙 저자 그랜트 카도는 사람들의 행동 수준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뒷걸음질 친다. 세 번째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네 번째는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인데요.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해야겠죠. 그런데 목표가 현실적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을 겁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작년부터 베스트셀러 책을 써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단순히 책을 집필해야겠다 정도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겠다. 오프라인 서점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매대에 내 책이 올라가야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지니까 내 행동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았는데 그럼 그걸 이루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보통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NS 채널은 무조건 10만 명 이상 키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대형 채널 유튜브에 여러 곳 나가야겠다와 같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도출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동력을 높이고 싶다면 뭐라도 지금 당장 해야지 이게 아니라 목표를 먼저 조금 더 높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랜트 카도는 이걸 10배로 잡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존의 목표에서 곱하기 10을 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력은 달라질 겁니다. 5초면 충분하다라고 드린 말씀은 바로 실행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한 팁인데요. 멜 로빈스의 책 5초의 법칙에서 영감을 얻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5분만, 10분만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멜 로빈스라는 사람은 우주로 가는 로켓이 발사되는 카운트다운 5, 4, 3, 2, 1, 0 이 발사하는 이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어서 내 삶에도 이걸 적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항상 5, 4, 3, 2, 1 하고 바로 행동하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아침에 일어난다거나 책을 읽기 전에 좀 적용하는 편입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조금만 더 자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5, 4, 3, 2, 1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로켓가 발사하듯이 행동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실행 시작점이 바로 5초 앞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다가 이 5초의 법칙까지 적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때 바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경험을 담아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거를 시각화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목표를 글로 써보는 것, 이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너와 제 작은 노트에 목표를 시각화하고 항상 보는 편인데요. 이거는 2023년에서 4년 넘어가는 겨울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최근엔 수정해서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을 넣었지만 이때는 제목도 몰라서 자기계발의 정석이라고 그냥 가안을 넣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걸 이렇게 시각화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이렇게 목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썼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책이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시각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각화를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한번 직접 가보고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으면 시승도 해보고 왜냐면 시승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서점에 가서 내 책이 걸려있는 상상을 하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매일 한 번씩 목표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